반갑습니다. 촛불행동 동지 여러분. 내란 세력, 검찰 세력에게는 코뿔 소이지만 동지 여러분 앞에 서면 귀여운 코알라로 변신하는 대한민국 과방위의 최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지 여러분, 촛불행동 집회가 벌써 200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또 아직까지도 비가 올지 모르는 이날 이 자리를 동지 여러분들이 지키도록 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조이대를 탄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탄핵을 성사시키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꼭 함께 해 주십시오.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자리에 원주행성 촛불행동 동지분들께서도 와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제 고향 원주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1974년 고 지학순 주기님께서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강력한 선언을 하고 나서 1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징역살이를 하고 나올 때 그 조그만 도시 원주역에 원주 시민 2만 명이 모여 지학순 주교를 지켜내겠다라고 외쳐댔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민초들의 반독재 투쟁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지학순 주교님의 동지로서 곁을 지켰던 고 장일순 선생님은 중립화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던 이유로 3년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선생님이 살던 작은 집 앞에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의 파출소가 생겼습니다. 그 집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감시하는 것이 그 파출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민중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독재 정권과 싸워왔던 그 역사이고 민주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장일순 선생님의 제자였던 제 아버지도 평생을 싸웠고 저도 그 역사와 정신을 이어받아 동지들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 자리에 있는 동지 여러분들의 자식들도 반드시 독재 권력이 나타나면 끝까지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최근에 중앙선관위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문제가 저는 대법원의 문제임에도 조이대 대법관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치 민주정부의 문제인 것처럼 국민의힘이 선동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촛불행동 동지들이 외쳤던 바로 그때의 조이대를 탄핵했다면 중앙선관위 문제를 보다 힘있게 단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면 반드시 조이대를 탄핵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동지 여러분, 검찰개혁에 관련해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때문에 우리 민주진영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초부터 수도 없이 공식 석상에서 국회에서 보안수사권 완전한 철폐까지 의결한다면 다 수용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국회가 당장 보안수사권 철폐를 하면 됩니다. 왜 대통령을 탓합니까?
우리는 보안수사권을 반드시 철폐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걱정했던 게 있습니다.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지면 경찰의 권한 오남용을 누가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해답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법사위원회에 있을 때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견제를 위한 2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영상을 꼭 찾아봐 주십시오. 경찰 견제는 검찰에 대한 통제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경찰이 연고지에서 수십 년 동안 근무하며 지역의 유지들과 유착되어 서민을 괴롭히거나 조사를 은폐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인사권을 전면적으로 확대 순환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저는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에 대한 강력한 감찰 기능을 통해서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면 엄벌에 처하면 통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전 여러분 언론에서 보셨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개혁의 2가지 이슈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회가 결정하면 됩니다. 저는 보안수사권이 검사들에게서 완전히 없어졌을 때 국민의 인권은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그것도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3의 기구를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저는 권익위를 이야기했지만 권익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3의 민중들이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면 그에 대해서 보안수사를 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검사들에게 보안수사권을 남길 거냐 말 거냐, 대통령의 뜻이 뭐냐, 이런 걸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 시간을 낭비하다가 조이대 탄핵의 시기를 놓침으로써 지금 우리는 중앙선관위의 장동혁 같은 자들이 개소리하는 것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이 싸웠고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싸웠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고 우리 자식들이 더 힘차게, 우리는 길바닥에 앉아있지만 우리 아들들은 집회할 때 경찰이 나와서 의자를 깔아주는 그런 더 민주적인 세상에 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힘들지만 계속 싸웁시다. 민주당이 빨리 속도감 있게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힘을 모아 외칩시다. 제가 복당하면 다 뒤집어 놓으려고 했는데 한 달 이상 복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복당이 되거나 말거나 저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조이대를 탄핵하는 겁니다. 검찰을 완전히 개혁하는 겁니다. 경찰도 개혁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방위로 왔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힘껏 미는 게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 광주, 전남, 호남의 동지들 계십니까? 모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균형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호남의 동지들을 만났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민주정부가
호남 사람들의 힘을 받아 당선이 되는데 당선되고 나면 호남을 무시하더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전남 통합시키고 호남으로 반도체 인프라 단단하게 구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지 여러분, 이재명 정부를 지켜냅시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경찰개혁을 위해서도 호남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두가 균형발전으로 저 지방에서도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흔들림 없이, 정말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재명 정부를 지켜냅시다. 그리고 반드시 총선을 크게 승리해야 됩니다.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제대로 뒤집어 엎어버립시다. 조이대 사법부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겨버립시다.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받고 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투쟁! 자, 최영진 3번 연호하겠습니다.